안녕하세요. 저는 AI 시대를 사는 대학생의 커리어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도윤입니다. 최근 AI,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AI 기술의 핵심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반도체 분야로 진로를 정하고 어떤 역량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보고서와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기술의 발전으로 반도체 산업은 미래 산업을 좌우하게 되는 산업이 되었고, AI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반도체 산업도 같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그래프 두 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이 점차 성장하게 되었고, 이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반도체, 서버용 반도체와 AI 연산용 칩 등이 발전을 하면서 필요하게 되면서 AI 기술과 반도체 산업이 같이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란 예전에 반도체를 사용했을 때는 PC나 모바일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많이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AI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AI 서버 및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많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시장의 핵심 반도체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 HBM은 기존 반도체와 비교했을 때 더 높은 대역폭과 빠른 처리 속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AI 기술에 더 적합한 반도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 두 개의 그래프를 살펴봤을 때 AI 기술과 HBM의 이제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HBM이 얼마나 중요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세 번째로는 반도체 산업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사이클은 원래 반도체 산업은 호황기를 가지고 나서 다시 불황기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호황기를 맞는 이런 사이클을 가지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 반도체 산업이 호황기를 가지게 되었을 때 AI 수요의 증가가 이제 되면서 AI 산업에서 이제 더 필요해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 반도체가 더 많이 쓰이게 되었고, 이 메모리 반도체에 의해서 반도체 시장이 같이 커지게 되면서 예전에는 원래 불황기가 왔어야 됐다면 지금은 호황기 뒤에 더 성장하게 되는, 꾸준히 성장하게 되는 구조적인 호황기를 맞게 되었다.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주요 기업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이 두 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선도하고 있는 위치에 있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 HBM 시장에서 더 꾸준히 더 높은 수준의 HBM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130억 달러 정도의 돈을 더 투자를 해서 HBM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 다지고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전년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였고, HBM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조금 뒤떨어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기술 중심의 경쟁을 통해서 또 SK하이닉스를 추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경쟁 구도를 좀 보면 예전에는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 싼, 그리고 더 많은 양의 반도체를 누가 더 잘 생산하는지에 대해 좀 더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AI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더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었고, 때문에 이 반도체 회사들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더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해졌고, 이 고성능의 반도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더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들은 때문에 더 많은 엔지니어들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엔지니어를 진로로 잡고, 저는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제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강점으로는 신소재공학과에 재학하면서
재료의 구조, 물성, 결정학 등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기본적인 전공 지식에 대한 이해가 넓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고 매주 실험을 하면서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실험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약점은 교양 학점이 낮아서 전체적인 학점이 좀 낮은 편에 속하고 반도체 공정에 대한 수업을 아직 듣지는 못해서 해당 지식이 좀 부족한 상태고 제가 프로그래밍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아직 프로그래밍 및 데이터 분석 능력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고 지식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아직 연구를 많이 해본 적은 없어서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5가지로 한번 세워봤는데 첫 번째로는 반도체 공정 이해는 제가 부족한 반도체 공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한번 써봤고 이는 전공 수업과 논문 등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기반 공정 엔지니어 역량은 반도체 공정의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처리할 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처리를 할 때는 보통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데 때문에 이 반도체 공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는 파이썬 공부를 통해서 좀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AI 활용 능력 확보는 반도체 공정의 최적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반도체 결함 분석 등을 할 때 머신러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머신러닝 또한 제가 더 학습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머신러닝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 약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원의 차별화 전략으로는 제가 아직까지 외부 활동이 좀 부족한 편이고 학교 공부만 조금 했다 보니까 저만의 차별화된 스토리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관심 있어 하는 반도체 중에서도 제가 더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를 특정하고 그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논문을 읽고 더 많이 공부를 하면서 저만의 차별화된 연구를 크게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 반도체 기술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AI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에 맞는 반도체 또한 더 빠르게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정 과정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해내야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에선 어떤 공정을 하고 있는지 이 공정의 역할은 어떻게 되고 이 공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또 어떤 새로운 방법을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는 1번 반도체 공정의 이해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더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을 추가해봐서 저만의 반도체를 만드는 경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리어 로드맵을 한번 짜봤는데 3개월 계획, 6개월 계획, 1년 계획, 장기 계획 이렇게 4개로 잡았습니다. 3개월 계획으로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파이썬 공부 예전에 했었던 파이썬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보고 저의 약점인 학점을 좀 높여서 경쟁력을 더 높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아직 반도체 공정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논문이나 책을 통해서 반도체 공정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계획에 한번 넣어봤고 6개월 계획으로는 이제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하거나 제가 참여를 해서 직접 파이썬 공부를 통해서 배운 프로그래밍 능력을 여기서 활용해 볼 수 있는 경험을 한번 쌓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 분야를 주로 다루는 연구실에 지원을 해서 저만의 연구를 지금 뭐 6개월 계획 때 바로 실행을 하기보다는 교수님의 연구에 조금씩 참여하면서 배우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옆에서 그래서 전공에 대해서 깊은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토익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 시험을 통해서 점수를 딴 적은 없기 때문에 토익 공부를 더 깊게 해서 850점 이상의 점수를 맞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1년 계획과 장기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1년 계획으로는 연구실에 들어가고 나서 저만의 연구를 직접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저만의 연구를 하면서 저만의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쯤 되면 파이썬을 통해서 프로그래밍하는 능력이 좀 많이 좋아졌을 것 같다고 예상을 해보고, 그러면 이때 머신러닝에 대한 학습을 시작을 해서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반도체 공정을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는 마지막 단계 공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기 계획으로는 꾸준히 반도체 공정과 머신러닝 파이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좀 더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꾸준히 하고, 기업에서 이제 인턴에 지원을 해서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에 지원을 해서 엔지니어로 취직을 해서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네, 이상 저의 AI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의 커리어 전략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